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각장애인 유튜버 브래드박입니다. 오늘은 제 친구분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요청을 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시각장애인이고 저는 이제 계속해서 이 활동을 해왔는데 이 친구가 처음으로 이 분야에 입문하게 되어서 이 제품을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주는 영상을 좀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품 오늘은 전체적으로 이제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소개를 해드리고 이제 보이시는 분들은 이 제품이 어떤 제품인지 대충 감이 왔을 거예요. 오늘은 밀덕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저도 밀덕이에요. 밀덕이라서 이 제품, 이 비슷한 제품을 한 여러 개, 한 4점 정도 소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박스를 보시면은 여기 데저트익을 502A라고 써져 있고요. 도쿄 마루이에서 출시됐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전에 출시가 됐어요. 설계만 해도 한 10년 전이고요. 물론 이게 10년 전에 생산된 모델은 아니고요. 생산 자체는 한 재작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신품의 가격은 33만원, 저는 중고나라에서 15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박스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매뉴얼이 있고요. 매뉴얼 치우시면 총 본체와 탄창이 있습니다. 총이 굉장히 큽니다. 실총 같은 경우에는 502A, 그러니까 59경 탄을 사용하는 어마어마한 총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 실린더도 보시면 이 정도 거의 크기가 나옵니다. 직경을 보시면도 이렇게 되고요. 총열이 굉장히 깁니다. 이렇게 굉장히 큰 총. 무게도 상당해서요. 탄창을 이렇게 장착을 했을 때는 무게가 거의 1.16kg 정도 나가는 총입니다. 비비탄 총이 왜 이렇게 무겁냐 하시는데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탄창 같은 경우는 안에 가스탱크가 들어갑니다. 이 가스 블로우백 건이라고 해서요. 실총처럼 이 총을 쐈을 때 이 슬라이드가 왕복 운동을 하면서 단발을 자동으로 장전을 해서 반자동으로 이렇게 사격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시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죠. 안에 가스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탄을 다 쏘게 되면 당연히 실총처럼 이렇게 탄피 배출구가 열린 상태로 슬라이드가 멈추게 됩니다. 이렇게 멈추게 되면 이것을 여기 보시면은 방아쇠 위쪽 그립 왼쪽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엄지손가락이 닿는 부분이죠.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이 부분에 보시면 슬라이드 멈추기가 있습니다. 이거를 아래로 눌러주시게 되면 슬라이드가 앞으로 갑니다. 자, 그럼 박스 치우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총 같은 경우에는 장탄수는 26발로 알고 있고요. 비비탄, 6mm 비비탄을 사용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문방구에서 파는 0.12g 그 애들 갖고 노는 비비탄을 사용하게 되면 탄이 이 가스압을 못 견디고 깨지거나 이렇게 탄이 제대로 이렇게 호법을 먹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루이 퍼펙트 탄이라고 하는 0.2g 탄을 사용을 합니다. 그 탄이 굉장히 안정적이고요.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은 0.2g 탄 중국산 중에서도 싼 게 많은데 이제 표면 마모가 고르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중심 축이 안 맞아서 정확한 집탄성을 보이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탄창에 보시면 이제 탄창을 이 부분이 윗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로 가스가 나오게 되죠. 실총하고 다른 게요. 공이가 뒤에 보시면 이게 가스 밸브인데요. 이 가스 밸브를 공이가 치면서 여기 가스가 뿜어져 나오게 되고 이 실린더 안에 가스가 들어가면서 비비탄을 밀어주고 슬라이드를 뒤로 밀어주면서 자동으로 작동을 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탄 같은 경우는 이 구멍을 통해서 이렇게 비비탄 6mm 비비탄 집어넣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게 스프링 장력이 셉니다. 보통 비비탄 총에 비해서. 왜냐면 이제 반자동이고 속사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옛날에 우리가 갖고 놀던 에어건 정도의 장력으로는 그 급탄 불량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창 자체가 스프링 장력이 세게 이렇게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이 떨어지게 되면 여기 옆에 보이시는 이 레버가 위로 올라오게 돼요. 자, 보시죠. 자, 이렇게 내리시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올리시면 이렇게 올라오게 됩니다. 그 올라간 이 부분이 이 슬라이드 멈치를 위로 올리면서 슬라이드를 후퇴 고정하게 만드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을 이제 살펴보시면은 왜 이 총이 그렇게 비싸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딱 보셨을 때 크롬 색상이죠. 컬러 파트는 당연히 크롬 색상이라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아야 할 게 제가 이거를 불법 개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검은색 총들 같은 경우 여기에 주황색 플라스틱 탭이 붙어서 나옵니다. 아니면은 이런 부분에 실총하고 좀 구분을 지기 위해서 컬러 파트라는 것을 장착하게 되어 있는데 크롬 색상은 컬러 파트를 실버 색상, 크롬 색상뿐만 아니라요 실버 색상, 무광 실버도 컬러 파트를 장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탄창이 있는데요. 탄창 아랫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하나 만들어져요. 이 구멍을 통해서 가스가 주입되게 됩니다. 가스는 반드시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그 가스 그 주둥이를, 가스통 주둥이를 이렇게 아래로 가게 해서 넣으셔야 들어갑니다. 이렇게 위로 넣으시면 가스가 그냥 새버려요. 가스도 비싼데 좀 낭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가스관에 처음 입문하실 때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게 아무래도 관리, 유지 이런 것 때문입니다. 왜냐면은 이 가스 탄창 자체가 제가 한 2년 정도 사용을 했고, 전 사용자가 한 달 정도 사용을 한 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탄창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가스가 샌다든지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그런 경우에는 탄창을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수리가 안 되면 탄창을 교체를 하셔야 되는데, 탄창이 거의 실총 탄창 값입니다. 하나에 한 6, 7만원 정도 비싸죠. 네. 그러니까 탄창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관리하느냐, 안 쓰실 때는요, 물론 이 총은 설계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파워가스를 절대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마루이 가스라는 게 있어요. 마루이 가스를 사용을 하시면, 마루이 가스는 오일이 풍부하기 때문에요, 이 안이 녹슬거나 하는 문제를 방지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링들이 이렇게 있어서 가스를 뿜게 되어 있는데, 그런 문제, 그리고 실린더 자체에도 윤활을 시켜줍니다. 네. 자, 실린더 자체도 윤활을 시켜주기 때문에 마루이 가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저도 추천을 드립니다. 저도 마루이 가스만 사용을 하고요, 이 총에는. 네, 물론 이제 풀메탈건 같은 경우에는 보관할 때만 마루이 가스를 쓰시면 되겠지만, 이제 이런 여러분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주셔야 될게요. 이게 풀메탈이 아닙니다. 이게 메탈처럼 보이시죠? 근데 두들겨 보시면, 자, 플라스틱입니다. 강화 플라스틱이에요. 일반적인 에어건에 사용되는 그런 싸구려 플라스틱은 절대 아니고요. 플라스틱에다가 이렇게 크롬으로 도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실린더 직경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파워가스를 쓰실 경우, 여름철에는 특히 고장의 원인이 됩니다. 그럴 경우 이 안에 부속이 부서지면 수리가 불가능하죠. 네. 여기 이제 해머고요. 네, 해머는 이렇게 2단계로 코팅이 됩니다. 자, 중간에 한번 걸리고 뒤로 오릅니다. 네, 이 2단계 모두 격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 쓰실 때는 반드시 안전 레버를 내리셔야 됩니다. 안전 레버를 내리면은 격발이도 안 되고요, 슬라이드도 당겨지지 않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들고 다니다가 떨어뜨리셔도 격발이 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격발하면 격발이 되죠. 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이제 공탄 사격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절대 따라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총에 무리가 갑니다. 공탄 사격을 해서 좋은 총은 하나도 없습니다. 탄창을 해고요. 이제 이 총의 내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총은 가장 큰 장점은 바로 호법입니다. 호법이 뭐냐? 호법이란 총알을 이제 실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자이로 회전을 시키죠. 자이로 회전을 시키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수직 회전을 시킵니다. 야구공처럼요. 즉, 다시 말해서 탄을 걸리게 만들어서 수직 회전해서 탄이 정확한 궤도를 유지하며 날아가게 하는데, 그 궤적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총들 같은 경우는 이 슬라이드를 막 일일이 분해해서 렌치로 돌려서 해야 되는데, 이 총 같은 경우는 이 탄피 배출구 부분, 네, 그러니까 약실 챔버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슬라이드를 열어보시면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인데요, 이 부분은 탄피 배출구고요. 이걸 여시면 여기 호법 레버가 있습니다. 지금은 살짝 호법을 먹게 해놨는데, 이렇게 오른쪽, 그러니까 위쪽, 지금 제 기준에서 총열을 왼쪽으로 가게 했을 때 위쪽으로 돌리시면 탄이 뜨게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시면 탄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가스건 특성상 이제 계절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그 계절 특성에 맞춰서 조절을 하시면서 쓰시면 됩니다. 근데 막 한 번에 많이 먹지 마시고, 살짝 올리고 한번 쏴보시고, 살짝 올리고 한번 쏴보시고, 이러면서 궤적을 맞추시면 되는데요. 처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시각장애인 분들은, 저도 굉장히 이 총에 익숙해지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요. 근데 뭐 이 친구와 함께 여러 번의 서바이벌 게임을 뛰는 동안 굉장한 경험을 할 수 있었고요.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에어건을 쓰시던 분들이 잘못하시는 게, 막 슬라이드 막 여기를 잡고 이렇게 당겨요. 그럼 이제 여기 손이 탄피 배출구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 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막 이렇게 잡고 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시면은 여기 손을 뱁니다. 저도 처음에 여기 까졌어요.
그래서 딱 이 부분만 이렇게 잡으세요. 슬라이드 자체가 크기 때문에 하부 프레임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스 힘이 방금 보셨다시피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팍 치고 나와요. 정말 팍 치고 나옵니다. 그래서 손을 여기 대고 계시면 여기 이런 모서리 부분에 손을 다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먼저 이제 여기서 정말 대단한 게요, 각인인데요. 각인이 이제 실총 각인을 재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스라엘, 이 실총 같은 경우 이스라엘에서 제작을 한 제시권총이고요. 5028탄을 쓰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있습니다. 강선도 살짝 재현되어 있는데 어차피 이건 아니고 이 안에 6mm짜리 이너 바렐이 따로 들어있습니다. 아웃 바렐이 굉장히 크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총에 대해서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그건 이제 517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517에 대해서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그러니까 탄창 멈치는 손을 잡았을 때 엄지손가락, 그러니까 여기서 아랫부분에 위치를 합니다. 살짝 아랫부분에 누르시면 탄창이 분리가 되고요. 탄창 멈치는 여기를 그래서 방아쇠 우를 따라서 가시면 위쪽에 분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분해 버튼을 누르시고 왼쪽으로 왼쪽에 있는 이 분해 레버를 누르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레버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내리세요. 그 상태에서 네, 슬라이드를 살짝 뒤로 당기다가 놓으면 쭉 빠져나옵니다. 그러면 리코일 스프링이 빠졌는데 리코일 스프링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두 줄로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리턴 속도가 빠르고요. 이 스프링 같은 경우는 나중에 장력이 떨어지면 교체를 해주셔야 됩니다. 부품이 없으면 좀 참으셔야 되고요. 이 스프링 가이드가 이제 좀 이렇게 살짝 걸려있는 상태라서 이렇게 분해를 하다가 빠져요. 그럴 경우엔 이쪽 총열 부분만 보시면은 이쪽은 이제 실린더 부분이고요. 네, 이쪽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걸어주시고 이쪽을 빼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간단하게 걸립니다. 5일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레일처럼 쭉 있잖아요. 여기에만 발라주세요. 근데 매일 막 주기적으로 발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이게 실총처럼 슬라이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어느 순간 뻑뻑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만 슬라이드 분해하셔서 여기만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 위는 분해하지 마세요. 분해하면 힘듭니다. 저도 분해를 안 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다시 이 레버를 올리시면 결합이 완료가 됩니다. 결합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자, 총열을, 그러니까 총구를 왼쪽으로 향하게 했을 때 슬라이드를 이제 슬라이드 스톱을 시킨 상태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른쪽, 그러니까 슬라이드 탄피 배출구 안에 손을 넣으시고 오른쪽에 만져보시면 이렇게 동그란 부분이 만져집니다. 이 부분을 로딩 노즐이라고 합니다. 로딩 노즐 보시면 굉장히 크죠? 이 실린더가 이만합니다. 직경이. 그래서 기화력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 총이 유명해진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아래쪽에 이런 로딩 노즐 동그란 부분 바로 아래쪽에 이렇게 바가 하나 만져지는데요. 이 바는 요 탄을 장전된 이 탄창에 있는 탄을 밀어서 약실로 넣어주는 이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517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될게요. 딱 여기만 바르셔야 된다고 했죠. 그 이유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고무가 이렇게 만져져요. 이게 호복 고무인데요. 여기에 기름이 들어가게 되면 탄이 미끄러져서 호복 고무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탄창 이렇게 넣으시면은요, 이렇게 윗부분 이렇게 보이게 돼요. 그래서 탄을 넣어주시면 여기 하얀색 유리탄이 보이게 되고요. 이 아까 말한 바가 밀면서 약실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 약실로 들어간 탄이 가스의 힘으로 발사가 되고요. 그 가스의 힘으로 이제 요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오해를 하지 말으셔야 될게요. 이 가스건 같은 경우는 봄철 살짝 이제 봄철도 조금 그럽니다. 여름철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탄창 안에 들어가는 가스가 에어컨에 들어가는 그 냉매 가스이기 때문인데요. 즉 다시 말해서 겨울철에는 이게 발사가 제대로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기화가 제대로 안 돼서요. 그럴 때는 이제 파워가스, 레드가스라는 파워가스를 팝니다. 그 파워가스를 살짝만 섞어주세요. 섞는 방법은 제가 나중에 더 알려드리겠지만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이 마루이총 같은 경우는 가스를 찌르게 되면 칙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요 끝으로 가스가 뿜어져 나오는 게 느껴져요. 그럼 꽉 찬 겁니다. 그때 빼시고 레드가스, 파워가스를 다시 한 이 총에 가스가 들어가는데 한 10초가 걸렸다면 한 2초, 여름철엔 절대 섞지 마세요. 이거 고장나요. 자,
가을철 좀 이렇게 슬라이드가 좀 버벅된다 하실 때만 찌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겨울에는 좀 더 찌르시고요. 그 한겨울에는 아예 못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영하로 떨어지면 작동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점이라는 단점이죠. 네.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왜 이 총을 사셨어요 하면은 정말 뭐 따라 번잡할 수 있는 총이 없습니다. 이 데저트 이글이요, 뭐 남자의 로망이라고 불리는 거의 그런 총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이 간지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총열이 지금 수입되고 있는 가스 핸드건 중에서 가장 사이즈가 크고요. 위화감이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저는 이 총을 가지고 서바이벌 게임을 몇 번 뛰었는데 또 험한 지형에 쓰시면 이게 까지게 돼요. 그래서 약간 이 총에 난 흠집 나는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 블랙 색상도 있으니까요. 이 총이 블랙 색상이 좀 더 저렴합니다. 블랙 색상을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이 총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언급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다양한 총,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좀 제한적이지만 순서대로 설명을 해드리고요. 나중에 이걸로 실전 사격하는 모습, 그리고 어떻게 이 총을 관리해야 되는지 차근차근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 영상 보신 밀덕분들,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기 구독하기, 추천하기, 그리고 공유 버튼 한 번씩 꾹꾹꾹 눌러주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참 쉬워요. 네, 그럼 다음 영상에도 찾아뵙겠습니다. 저는 시각장애인 유튜버 브래드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